네, 2022년 9월 26일 오후 11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후난성 암호화폐로 8조 원 규모의 자금 세탁 용의자 93명을 체포했다라고 했죠. 중국이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거래소를 다 폐쇄시키고요.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금 세탁, 그리고 해외로 자금 유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아무래도 그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미 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나스닥은 양봉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늘 114 고점을 찍은 다음에 약간씩 빠지고 있어가지고요. 미국 주식 시장이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위에서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추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네,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들은 예, 같이 금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같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자금이 미국 쪽으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같이 올려주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브라질의 누뱅크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그 거래소에서 이용자 수가 18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금융 쪽에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 거래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하나의 정송수단, 쉽게 말해서 계좌 이체, 이런 금융 서비스 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남미 쪽에서 이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토마 브라보 공동 창업자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 투자자를 통해 업계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고 일부 비즈니스 간행이 사모펀드에 요구되는 윤리 수준에 못 미치는 점도 알게 돼서 다소 실망했다. 쉽게 말해서 이 암호화폐 투명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업계가 아직 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규제라든지 규범이 없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이 존재하지만 뭐 이런 제재 규제들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낙관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분석 결과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네요. 비트코인이 바닥에 거의 접근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닥은 15,000불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여러 분석에서 바닥이 얼마다 했을 때 그 바닥까지 내려가기보다는 그 바닥 위에서 반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18,000달러, 18,600불인가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은 15만 달러까지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 현재 가격 19,000불이거든요. 19,000불 이상에 놀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일단은 18,600불이 깨지기 전까지는 기다려 봅시다. 네,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로 830만 달러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5주 만에 순유입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암호화폐 시장이 뭐 죽었다 하지만 투자금도 슬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예, 뭐 악재 분위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나마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음, 네, 중국인민은행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 급감했다. 규제 강화 성과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요 국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래, 이 자금 세탁 그리고 외화 유출 뭐 이런 거 예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내부 거래, OTC 거래, 그리고
뭐 개인 간의 거래로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리플 CEO 규제 강제하려는 SEC는 깡패다. 네, 이제 SEC를 깡패라는 표현을 하네요. 네, SEC에서는 어느 순간 뭐 암호화폐 시장에 본인들이 경찰관을 자처하고 있죠. 그래서 리플한테도 소송을 걸고 또 실제로 리플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상폐되게끔 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소송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1억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야, 엄청난 비용을 사용을 했네요. 근데 단순히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플이 이 미국 거래소에서 상폐가 당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이라는 코인 자체를 매수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리플을 가지고 있던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저도 SEC가 하는 짓은 깡패라는 표현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총 공급량의 45.7%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탈중앙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량이 분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공급량을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좀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진정한 탈중앙화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급량이 45%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는 탈중앙화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코인 개수 지갑으로 따지는 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 지갑 같은 경우 얼마든지 쪼개게 할 수 있거든요. 1인당 하나의 지갑만 가지고 있다면 저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제가 10개씩 비트코인 10개씩 가진 지갑을 1000개, 10,000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네, 저기 드러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지갑의 개수로 어떤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코인판에서 사실 되게 무의미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최근에 폴리메스가 가격이 좀 올랐었어요. 업비트에서도. 그게 바이낸스에서 폴리메스의 리브랜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폴리메스가 리브랜딩 하네요. 몰랐습니다. 사실 이거 정보. 네, 9월 30일 네, 19.7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네, 9월 30일 날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꽤 많은 금액이네요. 네, 꽤 큰 금액이고요. 변동성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방의 움직임이 나올지 상방의 그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숏 청산된 그 맵을 보면요. 롱이 많이 청산됐을까요? 숏이 많이 청산됐을까요? 계속해서 롱이 청산됐거든요. 70% 이상. 그럼 이번에는 9월 30일 기점으로 숏이 한번 터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9월 30일 날 큰 변동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난 금요일 리서치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위험 자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암호화폐가 안전 자산인지 위험 자산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제하기가 애매해요. 변동성이 크다는 관점 봤을 때 위험 자산이 맞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예측 불허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미 증시가 많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거의 영향받지 않고 가격을 버텨주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뭐 그런 부면에 있어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대를 품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네, 카르다노 창시자가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카르다노 언급조차가 불쾌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얘네들은 그냥 말장난하는 겁니다. 네,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 탑5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네, 지난주 비트코인 USD 2020년 11월 수준
주요 지지선이 붕괴하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뭐 202매가 뭐 깨지냐 안 깨지냐 이런 거 갖고 보는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2002년 5월 1호 최고를 찍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현재 실제로 오늘 114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는다는 소리는 비트코인에게는 기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CDD, 집쇼, 선저점, 장기 홀더 버티기 계속. 네, 장기 홀더들은 이 시장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계속 시장에서 벗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팔고 나가는 단기 투자자가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버티고 있는 장기 홀더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기사죠. 100개에서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비율이 최저다. 이거는 지갑 쪼개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2달 넘게 극단적 공포다. 극단적 공포가 2달 넘게 지속됐으면은 이제 슬슬 공포에서 공포가 해제될 때도 되지 않았나. 무서운 것도 계속 보면요 적응되거든요. 네, 오늘 뉴스들은 뭐 요 정도,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보니까 에이다 기사가 났나요? 에이다 같은 게 0.3에서 0.375달러 구간이 매수받기 좋은 가격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0.3불이면은 한 4,000원, 1,400원 잡고 5,200원 되나요? 5,000원, 520원, 520원 정도, 500원에서 한 700원 사이 되겠네요. 네. 그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 여기서 끝이요.